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31일, 네, 7월 마지막 일교 또 일요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좀 8월달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 그 동포세계 신문 7호로라고 볼 수가 있죠. 제 414호. 생방송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고 하는 게 좀 이렇게까지 올리다 보니까 뭐 음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잡음이 많고 그래서 또 다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세계신문 네, 격월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7, 9, 11일 그러니까 매달 홀수달에 16일자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 홀수달, 그러니까 1, 3, 5, 7, 9, 11일 해서 16일자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포세계신문, 그때는 뭐 한때는 한 달에 이 두 차례씩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관련된 내용, 뉴스나 이런 거를 제가 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또 그날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면으로 나오고 있는 이 동포세계신문은 지난 한 두 달 동안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던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게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포들에게 꼭 필요한 이 정책 뉴스라든가 또 동포 사회에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엄선을 해서 제가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 하단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면 신문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블로그로 이렇게 통해서 이 신문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뚜렷하게 여러분들의 글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포세계 신문 위에서도 뭐 많은 여러분들의 지원과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신문은 또 이렇게 광고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동포세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고로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서 또 지원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414호 7월 16일 날 발행된 신문 일단 주요하게 이 정책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면입니다. 이 영주, 그러니까 거주 또 기화자 맞춤형 통합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해서 이 상세 내용을 2페이지에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면 헤드라인 기사, 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국의 89개국 인구 감소 지역의 이 특화비자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머리 기사인데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이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특화비자를 이 신설을 하는 거를 이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좀 보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또 바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 여기는 한 12면에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미 보도자료로 발표가 됐지만은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 특화 비자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면 기사 내용은 좀 헤드라인 기사로 게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은 지난 14일 기준, 그런 7월 14일 기준이 되겠죠. 오이 가격이 10kg당 53,500원으로 5만원을 넘어섰다. 1년 전 21,800원과 비교하면은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오이 가격은 지난 6월 중순만 해도 10kg당
22,360원을 이었는데 한 달 새 2.4배로 뛰었다. 이렇게 이 농산물 가격이 뛰는 이유 중 하나는 농가 일손 부족으로 이 농산물 수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한숨이 농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전국 중소 제조업체에서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추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또 조선업계는 일손 부족으로 산업 기반마저 흔들릴 위기라고 한다. 이 한국의 농어촌 또 중소제조업 등은 외국 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또 인구 감소로 지방도시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보도도 접하게 된다. 이 행안부에 발표한 이 전국 이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89곳.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을 빼고는 전국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 이 중소기업, 이 비수도권 지역의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이 정부 각 부처로 구성된 인구 위기 대응팀은 지난 7월 12일 인구 감소 지역의 외국인 주민을 늘리기 위한 지역 특화비자 신설 등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다. 외국인 동포 체류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수 이 국회의원은 7월 6일 이민청 신설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적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고 취업활동 제한도 풀어주는 등 F4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특례 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제가 머릿기사로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좀 관련 기사가 12면에 있는데요. 그때도 좀 살펴보겠지만은, 일단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지 제가 앞서 방송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채소를 사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그다음에 또 중국도 상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이 봉쇄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농촌, 일손 부족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농사를 애써 지어놓고 이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갈아엎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 때문에 아마 우리의 먹거리인 이런 이 채소라든가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촌 일손 문제라든가 이 지방 제조업체 이런 일손 부족을 위해서 결국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르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대책을 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특화비자를 신설하는 것을 이미 이렇게 시행을 발표를 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네, 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 법무부가 이 특화비자 신설 이 제도에 참여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죠.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이런 정책에 우리도 한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돼서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적극적인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인구 감소 지역 해당되는 그 지역에 이 특화비자를 이렇게 부여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은 주요하게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이들은 좀 졸업을 하게 되면은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에게 그 특화 지역으로 선정된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 활동을 계속을 하거나 또 창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특별 비자를 줘서 이 체류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4년 이상 또 계속 체류하게 되면은 뭐 영주 자격도 이렇게 부여를 해주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그래도 좀 인구 좀 뭐랄까 증가 정책 뭐 이런 실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 농촌 일손 부족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는 농촌이라든가 또 뭐 어촌 또 이 중소 제조업체에 이제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는 특화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아마 그쪽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또 체류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최장 이 10년 정도만 이렇게 체류할 수가 있고 10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지금 법무부가 이제는 또 노동부하고요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2-9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이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정을 해서 2-7이라고 하는 이 전문 비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뭐 숫자를 보니까 한 1-2천 명 이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특화 비자 제도가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실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지 않을까, 그런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포와 관련돼서는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그 비자를 제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저는 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취업 활동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경우는 취업 활동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밝힌 그런 보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이라든가 C-3-8, C38 단기 복수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특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가셔서 실거주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경제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준다. 근데 최소한 2년은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된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또 4년간 이 거주를 하게 되면은 영주 자격을 주겠다. 이런 건데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동포인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신청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이 특화비자 신설 제도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이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아마 이 공모 기간이 끝나고 그렇게 하면은 올 9월달 이후 뭐 10월이나 11월 달쯤 되면은 좀 더 어떻게 이제는 시행을 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아마 좀 더 이거를 그냥 확대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되는 한국 사회, 농어촌이나 이 중소제조업체의 문제, 이렇게 일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한 끝에 인구 감소 지역에 이 특화 비자를 신설을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요거는 9월 중순 이후 좀 지나봐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인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뭐 일면에는 뭐 안산 출입구 외국인 사무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안산 출입구 외국인 사무소, 네, 뭐 해당 지역이 지금 안산하고 좀 몇 개 지역에다가 이번에 좀 약간 뭐랄까 승격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광명시하고 그냥 안양시 또 군포시 뭐 여기까지도 좀 관할 지역으로 됐죠. 그래서 서울 남부 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그 관할 지역에 외국인 동포 이 체류 인구를 보유한 이 사무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제는 서울 서남권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또 뭐 동작구, 또 금천구 뭐 이렇게가 포함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한 16만 명 정도 이렇게 동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체류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체류하고 있는데, 이 안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 지역은 한 17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면에는 KBS 한민족 체험수기를 공모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주, 거주, 또 기화자, 맞춤형 통합 시민교육 실시 이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에 보시면은요, 그 보도자료를 좀 상세하게 전면을 기재를 했습니다. 영주, 거주, 기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시민교육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 개요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통합시민교육이란 법무부 외국인 전용 민원 사이트 이 하이코리아에 지난 7월 4일 영주, 거주, 또 기화자 이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알림이 공지가 되었다. 이 주요 내용은 2022년 7월부터 거주 F-2, 영주 F-5 또 이런 자격자에게 또 신청자까지 좀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또 이 국적을 취득할 예정, 한국 국적을 말하겠죠. 예정자, 그리고 또 기화 신청자, 그리고 또 뭐 이공계 연구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영주 자격을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통합 시민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화자의 권리와 의무, 또 뭐 법질서 교육 등 통합 시민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한다, 뭐 이런 게 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통합시민교육, 일단은 영주 자격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한국 국적으로 이 기화를 해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행하는 교육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이 이민, 그러니까 그 통합센터, 그러니까 출입국관서마다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국적 시험을 하게 되면 기화 시험을 치르게 되죠. 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또 면접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면접 과정에서도 탈락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면접을 볼 때 이 출입국 이 심사관이 무엇을 물어볼지 이걸 잘 몰라서 참 준비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이민통합 그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기화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특별교육 3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다.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주나 이제는 그 영주권 자격을 신청을 할 때 뭐 여러 이 서류를 또 구비해서 신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심사를 하다 보면은 그 심사관이 이 통합시민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알림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경범죄라든가 어떤 그런 처벌을 받은 그런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시민교육을 몇 시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래서 이 감경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영주 자격을 부여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 자격 신청 시 통합시민교육을 받으라고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뭐 그런 유에 해당되는 분들일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날짜와 또 이 장소
장소는 아마 그 출입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받겠죠. 그렇게 시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면신문에 보면은 뭐 이민통합지원센터 이 어떤 내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및 이수 대상 해가지고 교육과정명, 이 준법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다. 이수 대상은 경미한 법을 위반한 자 등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거주 및 영주 신청자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3시간 과정이고 영주 기하자의 권리 의무 법질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또 국적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 그래서 국적 증서 수여식을 하는 날 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국적 취득 후 해야 할 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내법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하 면접 대비 이 시민 교육도 이제 실시한다. 그러니까 기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 교육 과정을 하게 되고요. 영주 기화자의 권리 의무, 또 기화 면접 대비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찾아가는 우수인재 시민교육도 실시한다. 이공계 연구원 유학생 대상으로 영주 기화 취득 절차,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 법질서 교육 이런 걸 실시하고요. 일반 영주 기화자, 이 지역 특화 시민교육도 실시한다. 이 지역 특화 비자 신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통화 시민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시간 교육을 하고 영주 기하자의 권리, 의무, 지역 정보 등을 이렇게 실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민통합지원센터 뭐 쭉 연락처도 있고요. 뭐 이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동포세계신문 제 414호 여러분들에게 안내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이 주요한 부분 좀 더 이 보충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네, 특화 비자 신설 관련돼서 그리고 또 통합시민교육 이 실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보시고 뭐 의문사항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또 문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저의 그 유튜브 방송 하단에 문의처를 이렇게 메모해 놨으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또 동포세계신문에 기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